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때가 때인지라 한 해를 정리해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교수님들은 뭘 정리하고 뭘 계획하고 계신가요? 뭐 있으세요?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날이 아니기에 달력만 넘어가는 거지 뭐 따로 계획을 세우고 말고 할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전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은 제 방에서 보면은 없던 동네가 나타났어요. 나무에 잎들이 다 떨어지니까 건너편 마을이 보여요. 마을에 불빛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 똑같은 곳에 제가 있지만 한시도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눈을 믿으면 안 돼요. 눈을 믿으면 안 돼. 우리 눈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밖에 못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동네에 새로운 동네가 나타나고 했던 것들이 다 나무가 옷을 벗었기 때문이죠. 그 김정환의 옛날 노래 보면 옷을 벗었다 뭐 이런 노래 나오잖아요. 진짜 사랑을 위하여 보면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뭐 이런 가사 나오잖아요. 나무가 나뭇잎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무 본래의 가지 모습만 드러나면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을 저는 요즘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난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블루베리에 새순이 돋아 있거든요. 빨갛게 돋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블루베리가 이제 열리려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도토리 나무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단풍나무에는 제법 큰 움이 돋아 있어요. 근데 어디에 돋아 있느냐? 잎들이 떨어진 자리에 돋아 있어요. 그래서 잎들이 떨어지지 않으면 새순이 돋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돌아가셔서 너무나 슬프다. 그랬더니 친척,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나 슬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냐. 이러니까 그래 너무 슬프니까 할아버지는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다. 그럼 상상을 해보자. 사람이 안 죽는 세상을 상상해보자.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노인으로 꽉 찬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인과를 믿잖아요. 가면 오고 오면 가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늙어지면은 이 심신간에 그죠 쇠락한다고 하잖아요. 쇠해지고 이제 점점 힘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그 가실 분 가시고 오실 분 오시고 떨어진 잎의 자리에 새순이 돋아나고 이러면서 사시가 순환하고 생로병 병사가 계속되고 성주 개봉이 이렇게 계속되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제가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뭘 할까? 12월이니까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날이 아니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도 있지만 12월이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달 동안 뭔가를 하면서 새로운 달력을 넘기는 것도 좋겠다. 뭘 할 것인가? 네, 버리고 떠나기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리고 떠나기. 그러면 뭐 언뜻 기억나는 분이 계시죠? 법규 선생님. 네, 법정 스님의 버리고 떠나기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을 보고 안 짚어보고 싶은 분들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버리고 떠나기. 제목이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제목에 비해서 좀 그랬어요. 제목을 굉장히 잘 뽑은 책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 여행이죠. 인생은 시간 여행이에요.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에서 영원으로라는 시간 여행에 계속 공간을 움직이면서 시간을 계속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로운 시간 속으로 계속해서 여행을 떠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좀 굵직한 시간 여행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 여행을 떠났냐? 버리고 떠나자. 네, 버리고 떠나자. 뭘 버릴 것인가? 네? 뭘 버렸으면 좋겠어요? 뭘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물질적인 그 저절로 다 버리게 되고 떠나게 되는데 정신적인 어떤 미움이라든가 사랑 이런 것도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은 차기부터 갖고 그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오늘 뭘 버릴 것인가 두 가지예요. 물질적인 것과 이 신적인 것. 첫 번째는 물질적인 짐을 버리자. 1년에 한 번씩은 버려야 돼요. 올해 돈 쓴 거 있잖아요. 돈 쓰신 것 중에 가장 깔끔하게 써지는 거 있어요. 먹어 치우는 거. 먹어 치우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쪽수가 없어져요. 그런데 뭐 한 거? 물건 산 거. 물건 산 거는 그만큼 집에 짐으로 불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집이라는 것이 집착하고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한국말로 집 하는데 이것이 한문의 집과 무관하지 않다. 왜?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집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집착이 쌓인단 말이죠. 집착이 쌓이는 근거지가 바로 이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 결혼하면은 장만하는 게 집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집을 장만하고 집에서 둘이 살다가 누가 생겨요? 자녀가 생기죠. 그럼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애정과 거기 자녀에 대한 또 집착이 생기죠. 그러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 집에 점점 쌓여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은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넓은 집에 짐이 주로 장을 차지하고 사람이 움직일 공간이 굉장히 적은 집들도 있어요. 저도 한때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었어요. 우리 교단에 살면서도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가방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다니려면은 편하게 이사를 다니고 싶어가지고 모든 가방에다가 웬만한 짐을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고 싶게 그러다 보니까 가방 안에 가방 안에 가방 안에 가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큰 트렁크 찢어졌는데도 테이프까지 발라가지고 막 가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총부에 주로 살았으니까 총부의 방은 대체적으로 작거든요. 그 작은데 그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 이사 때 쓰려고 그 가방을 큰 것을 제 옷장에 넣어갖고 다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생각 차이인 거예요. 짐을 쌀 때 가방에 넣어서 싸지 않으면 그 가방을 다 버려도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저는 가방 속에 넣어서 짐을 싸고 싶다는 이 한 생각이 가방이란 가방은 다 들고 다니는 그런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바뀌면 되냐면 그냥 한번 빌리면 돼요. 빌리면 되고 없으면 박스 구하면 되고 박스 없으면 끈으로 묶으면 돼요. 그런데 그 다양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짐은 가방에 써야 한다 이 한 생각 때문에 그 가방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가방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집에 여백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쁨을 느꼈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깝깝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답답하다는 느낌. 뭔가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교수님들은 뭐 하세요? 진짜 저랑 비슷하시네요. 청소를 하고 묵은 짐을 정리해요. 그러면은 어쩐지 좀 개운해지면서 나는 짐을 정리했는데 뭐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예전에 도량의 잡초를 이렇게 뽑아 보이는 모습도 보이시고 시범을 보이시고 하시면서
도량 관리를 깨끗하게 하라. 그 말씀 하시면서 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도량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는 항상 도량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도량의 잡초를 제거하고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뭘 보라고? 마음을 보라. 내 마음을 보라. 그래서 그 마음이 심란할 때, 또는 머리가 복잡하고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들 때 짐을 싹 정리를 하고 청소를 싹 하면은 마음의 짐도 벗어지면서 환경과 마음이 똑같이 깨끗해짐을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환경을 조성하고 마침내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1년에 한 번, 사실은 매번 그렇게 살면 좋아요. 매번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머릿속이 훨씬 더 개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놓쳐버렸다면은 이 연말에는 눈에 보이는 짐들을 정리하잖아요. 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제가 한국을 갔더니 어떤 교수님이 아이폰 3, 아이팟, 아이폰 4 이 세 가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계 한 가지 기능에 다 묶으시고 이 나머지 세 가지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희사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교수님은 아이팟은 음악 듣는 데 써야 되고, 아이폰 4는 사진 찍는 데 쓰셔야 된대요. 그리고 아이폰 3는 약장이 남아 있으니까 그 전화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 개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전화기를 갖고 나와야 하는데 아이팟을 가지고, 어떤 때는 아이팟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전화기를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교수님도 귀찮으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용도별로 보면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 생각 차이인 거예요. 한 기계에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도록 하고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아까워서도 못 버리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돼요. 이것이 그 기계의 수명을 연장하는 길이고 그 기계에 대한 예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짐 같은 걸 보면은 아까워서 못 버리고, 또는 그 기계에 대해서도, 그죠? 우리는 내 스스로도 아깝지만 이 기계에 대한 도리상 그 세상에 우리가 다 부처라고 하는데 얘를 이렇게 내가 버리면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또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남 주고, 또 안 되면은 바꾸고, 그 다음에 나도 못 쓰겠고 남도 못 하겠는 거는 과감하게 저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품을 해체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또 살아서 다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물질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물건은 이 물건대로, 저 물건은 저 물건대로 다 필요하고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언제든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영역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욕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것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순서를 딱 잡아야 되죠. 병목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그 도로가 정체될 때 있잖아요. 그때 원인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막 서로 나가려고 막 차가 머리를 막 서로 밀면은 이 병목 현상이 풀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하나 순서를 잡으면은 빨리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보면은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은 일도 되지 않으면서 답답하기만 하면서 트래픽 잼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느낌이 뭔지. 너무 답답하잖아요. 날아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한 방법은 줄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좌선의 공덕에 보면 육근 동작의 순서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육근 동작의 순서를 얻으려면 뭐가 먼저 순서를 얻어야 돼요? 머릿속에 판단의 순서를 얻어야 돼요. 이 판단의 순서를 얻으려면 욕구가 조절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나중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대로 하고 나머지는 떨어낼 수가 있잖아요. 짐도 마찬가지. 꼭 필요한 것 쭉 해서 무형의 마음의 짐도 그러하듯이 유형의 마음의 짐을 정리해 봄으로써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동시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 집에 가셔가지고 3년 동안 안 쓴 거 우선적으로 처분하시고 1년 동안 안 쓰신 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삶을 한번 정리해보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사실은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개가 들어와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연말에는 유형에 보이는 짐을 처분하자, 정리하자.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의 짐을 버리고 떠나자. 1년 지난 세월 돌아보세요. 굉장히 빨리 지나갔죠. 빨리 지나가시면서 마음에 뿌듯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그런 것들 있으시죠? 어떠세요?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그 1년을 쭉 한 번 정도는 돌아봐 줘야죠. 한 번 정도는 쭉 돌아봐 주시면서 마음에 남는 후회나 스스로 잘못한 기억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털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형의 짐이 쌓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움직일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짐이 꽉 차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우리의 영성의 힘, 마음의 힘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왜? 짐이 꽉 차있다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이 수세미 같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를 생각해도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슈탈트 심리학, 그 심리치료라는 책을 보면은 그 선결과제, 미해결의 오류 이런 것을 지적을 하던데 우리의 욕구는 일어났다면은 해소되지 않고서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한번 일어난 욕구는 해소되지 않고는 사라지지 않아서 이것이 뭐 구름층처럼 마야라고 하는 구름층 같은 거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에 만약에 시야에 구름층이 형성이 되면은 앞이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일어난 욕구는 해소될 수 있도록 실천을 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첫 번째 욕구는. 그런데 그 욕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일어난 욕구를 다 해결할 수는 없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면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3년 뒤에 생각나거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순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욕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정신을 또 흔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저는 요즘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되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아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아니 이러면은 저쪽이 좀 마음이 이렇게 아니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별로 없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아니 그거 아닌 거다 그러면 갑자기 기운이 탁 다운이 되고 자기가 뭐 아는 척을 딱 했는데 그거 아니고 이러면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요즘에는 내가 아니라는 표현을 쓸 때 상대방이 느끼는 어떤 심적인 그런 심적으로 어떤 하여간 디프레스 되는 그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스스로 아니라는 말을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이제 좀 더 아니다라는 것이 어디서 강력하게 일어나느냐면 내 생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놓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주고 그 다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기억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잘못은 몇 번 해요? 1년에
한 번, 두 번, 몇 번, 뭐 1년에 몇 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아니라는 말을 안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렇게 상대방이 좀 마음이 좀 그랬다 이런 싶은 게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 말을 한 것은 한 번인데 기억은 오늘 생각 며칠 전에 한 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기억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후회가 될 때마다 어떻게 해줘야 돼? 후회가 되면 자꾸만 불쑥불쑥 일어나면 걔한테 다 일러줘야 돼.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1년에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그 다 일러서 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도록 다 일러서 보내버리는. 그렇게 해서 이런 생각들이 언제까지?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잘한 거에 대해서 우린 잘한 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칭찬 안 해주면 어때요? 난 잘했는데 칭찬 안 해주면 이 또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시간 여행에서 이미 기차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1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칭찬 못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한으로 또는 서운함으로 또는 이것을 남에 대한 원망으로 남기지 말고 이것은 누굴 위해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라벨링을 잘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서 너무 남의 시선이나 남의 평가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아요. 그래서 잘한 거, 잘못한 거 이 두 가지 다 어디요? 2011년 시간 속에 묻고 내년에는 어떻게 떠나자? 가볍게 떠나자. 네. 가볍게 떠나서 어떻게 모든 가능성을 열고 여백을 많이 두고 새로운 세상과 다시 만나자. 하나 두 번째로는 인간이 관계를 하고 사는 이상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커요. 그죠? 내가 기쁘거나 속상하거나 하는 것들이 내가 혼자 사는 거 별로 없어요. 상대방 때문에 기쁘거나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또는 원망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훌훌 털어버리고 가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면 고통받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자기예요. 근데 옛날에 궁중에서 이렇게 지프로 이렇게 만들어 쿡쿡 찌르면 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이 상대적으로 간다고도 하기는 하지만 쿡쿡 찌르는 그 사람이 밤마다 쿡쿡 찔러야 될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고통받아요. 정말 누구를 미워하면은 막 생각하느라고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데 막 드러내놓고 미워하지 못하죠. 왜 그래요?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미워할 때 막 명분을 찾아서 미워할 거 막 찾으니까 머리를 몇 개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은 발 뻗고 자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혹시 그런 마음이 나시면 그 사람은 발 뻗고 자고 있는데 내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상대에 대한 모든 안 좋은 기억에 관해서는 버리고 떠나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왜 버리지 못하는가? 왜 버리지 못하는가? 짐을 못 버리는 이유와 비슷해요. 언제 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아까워서 그냥 무조건 아까운 거야. 버리는 거 무조건 아까운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의 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여간 우리가 한 생각 차이인데 생각에 대한 집착 때문인 거예요. 그냥 생각이 한번 일어나서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백이학습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이 시대가 급변하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버리고 낡은 생각들조차도
폐기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폐기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일어난 생각, 한 번 먹었던 마음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관성의 법칙은 중생은 중생으로 남도록 이끌어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애벌레가 꿈틀거리다가 앞뒤만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날아다니기 위해서 고치의 시기를 겪고 그렇게 완전히 차원의 전환을 경험하듯이 우리들도 살던 대로 살려면은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요. 살던 대로 살면은 고락상반이겠죠. 기쁨, 괴로움 이것이 하면서 원인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살아가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뭐예요? 좀 더 천상락, 영원한 락, 진정한 낙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우린 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음 공부를 하고 제가 지금까지 1년 내내 말씀드렸던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털어버릴 거 털어버리고 놓을 거 놓아버리면 훨씬 더 마음이 평화로워요.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외부의 환경에 훨씬 덜 흔들린다. 내 마음을 들여다봐서 털어낼 거 털어내고 이치를 밝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잖아요. 그렇게 알면은 외부의 환경이 웬만한 외부 환경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예를 들면 바다에 항해를 하는데 내 마음에 지혜의 힘이 약하거나 자비의 힘이 약하면 조그만한 배를 운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힘이 쌓이고 지혜와 어떤 상대적 힘이 쌓여지면 큰 배를 운항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큰 배는 바람이나 파도에 별로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배를 키우는 일이에요. 배를 키워서 이 고락상반의 고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인생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님들께서 지난번에 이제 교활 협의할 때 우리가 참회문을 했으면 좋겠다. 12월에는 참회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해서 참회문을 오늘 했잖아요.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4참과 2참 두 가지가 있지만 참회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가슴부를 깨쳐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참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참은 끈끈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참여하는 거. 2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었는가 그 근본을 따져 들어가서 근본적인 탐진치를 녹여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탐진치가 뭐 없이는 다 녹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성불에 대한 깨침이 없고는 완전히 탐진치가 녹아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자성불에 대한 깨침이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는 안 얻어져요. 이 자성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성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자성불이 우리의 중생의 껍데기를 삐집고 나오지 못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충 살 수도 있고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줄 때 마음의 짐, 유형의 짐 이런 것들을 털고 정리함으로써 어떻게 가볍게 여백을 많이 두시고 그 여백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성장이 있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시기를 염원드리고 그 정리로 인해서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